골반이라고 해요. 요추, 골, 머리, 코, 눈 있고. 자, 뼈관절에서 바벨을 잡고 있어요. 고관절이죠. 힙 조인트, 내려서 니 조인트 이렇게 서 있어. 바벨을 지금 잡고 굽혀져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 햄스트링은 좌골, 결절 여기에서 기시하고 있겠죠.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 정지에? 어디 정지예요? 어디 붙어 있어요? 경골. 대퇴 이두근은 경골 외축, 반마경근, 반근양근은 경골 내축. 어쨌든 경골이에요. 같은 경골에 정지에 있어요. 자, 이렇게 숙였을 때 햄스트링이 쭉 늘어나겠죠. 예. 늘어난 근육도 쓰입니다. 그러면 이 햄스트링이 이렇게 수축해서 잡아당기면 여기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쓰게 되겠죠. 예. 그래서 자, 지금 힙 조인트는 여기 있고 좌골 결절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고관절을 굴골시키면은 좌골 결절이 좌골이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햄스트링이 늘어나죠. 예. 그래서 늘어난 근육을 다시 수축시키면 좌골을 밑으로 잡아당기면은 다시 서는 거죠. 그래서 햄스트링은 설관절의 굴곡, 고관절의 신전, 이 두 가지 기능을 하고 또 하나의 기능을 합니다. 대퇴 이두근은 고관절을 외회전 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반막양근, 반근양근은 고관절을 내회전 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왜 그런 기능이 일어날까요? 왜? 여기서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안쪽 반막양근, 반근양근은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사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서보세요. 자, 선 상태에서 손을 햄스트링 바깥쪽에 살짝 짚어보세요. 여기 이 상태에서 고관절을 외회전 시켜보세요. 외회전 시켜주면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이 대퇴 이두근이에요. 다시 손 그대로 두고 내회전 시켜볼게요. 내회전 안쪽으로 돌려보세요. 어때요? 말랑말랑해지죠? 네. 대퇴 이두근이 안 쓰인다는 거고 손을 또 안쪽으로 옮겨보세요. 안쪽으로. 예. 딱딱한 부분이 있죠. 예, 그 부분이 반근양근, 반막양근이에요. 네. 그래서 대퇴 이두근, 반근양근, 반막양근은 두 가지 기능은 똑같아요. 슬관절 끌고 고관절의 신전. 근데 하나의 기능, 고관절의 외회전, 고관절 내회전. 이 기능은 다르죠. 왜냐면은 정지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반막양근. 좌골 결절의 기시에서 그대로입니다. 중간 쪽으로. 이거는 반근양근, 반막양근이에요. 반근양근은 반막양근 위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좀 바깥쪽에서 이렇게 겹쳐 가지고 내려와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막양근은 좀 넓고 반근양근은 좀 얇아요. 귀복근 하고 가자미근, 종아리 근육이죠. 종아리 근육에는 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많은 큰 힘을 발휘하는 근육, 중요한 근육이 바로 이 두 근육이에요. 비복근, 게스트로네미우스라고 하는 비복근, 그리고 솔레우스라고 하는 가자미근. 이게 비복근이고 가자미근이에요. 자, 비복근은 보시면 이게 무슨 뼈죠? 여기가? 예? 대퇴골. 대퇴골의 기시에서 술관절 지나서 족관절, 발목관절 지나서 종골의 정지에 있어요. 몇 조인트 머슬이죠? 투 조인트 머슬이죠. 예. 관절 두 개를 움직여요.
족관절에서는 어떤 운동이 나올까? 까치발 들기. 예, 요 기능을 하죠. 한마디로 발목에 저축 굴고 플란타 플렉션을 하고, 그리고 출관절에서는 어떤 기능이 나올까? 대퇴골을 뒤로 당겨주겠죠. 그죠? 그걸 뭐죠? 출관절에 굴곡, 모두 굽혀주는 기능. 대퇴골이 뒤로 당겨지면 무릎이 굽혀지는 거잖아요. 예, 출관절에 굴고 족관절에 저축 굴고, 이 두 가지 기능을 해요. 그러면 레그 컬 할 때 이 근육이 쓰일까요? 어떨 때 이 근육이 쓰일까? 까치발 들 때 하고, 운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카프레이즈잖아요. 카프레이즈 할 때 하고. 어떨 때 많이 쓰일까? 무릎을 굽히는 운동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스쿼트? 아니지. 스쿼트는 무릎을 펼 때 힘을 쓰는 거고, 무릎을 당길 때 쓰는 힘을 쓰는 운동이 뭐예요? 아, 답답하네. 레그 컬. 응? 레그 컬 할 때 햄스트링만 쓰이는 게 아니고 게스트로 레미우스도 쓰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라인 레그 컬 할 때 햄스트링이 아파야 되는데, 힘들어야 되는데, 간혹 대퇴가 아니고 이 비복근이 막 종아리가 당길 때 있죠. 경험해봤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무릎을 굴곡 시키니까 햄스트링만 쓰이는 게 아니고 요 비복근도 같이 쓰이기 때문에 종아리가 막 당기는 거야. 근데 기분 좋게 당기면 좋은데 막 그 기분 안 좋은 통증 있잖아요. 그렇게 막 당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비복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슬관절에 굴고 컬로 발달시키는 게 아니고 족관절에 플란타 플렉션, 까치발 들기, 이 운동을 발달시켜야 돼요. 예. 이걸로 발달시키면은 운동 못해. 그 기분 나쁘고 그 예리한 통증 때문에 운동이 안 돼요. 예. 그러면 레그 컬 할 때 종아리의 개입을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레그 컬 하는데 종아리가 아파. 예,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비복근의 개입을 줄여줘야 되겠죠. 컬 할 때 족 저굴곡 한 상태에서 당기면 안 되고 족 배굴곡 당긴 상태에서 컬을 해야 돼. 그럼 종아리 안 당겨요. 종아리의 그 비복근의 개입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지금 솔레우스. 자, 솔레우스는 자, 경골의 기시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동굴에 붙어 있어요. 예. 원조인트 머슬이죠. 술관절만 끼는 관여예요. 술관절. 자, 술관절에 어떤 기능을 할까? 술관절에 굴곡? 어떤 굴곡? 아, 술관절 아니고 저기 족관절, 발목 관절. 어떤 기능을 할까? 얘기해봐. 그거를 용어로 설명해. 용어로. 이제까지 내가 용어로 설명했으니까 따라서 협박적인 용어로. 족저굴곡 내지는 저축굴곡, 저축굴곡이라고도 해요. 네. 족저굴곡, 저축굴곡, 족배굴곡, 배축굴곡. 네. 그리고 라틴어로는 뭐라고 할까? 족저굴곡을 뭐라 그래? 앞으로 뻗는 거. 라틴어로 플란타 플렉션, 당기는 걸 뭐라 그래? 배측굴굴을 뭐라 그래? 라틴어로. 뒤쪽, 배쪽. 어제 뭐라 그랬어요? 등 운동할 때. 돌지 플렉션. 뒤쪽으로 굽힌다 그래가지고 돌지 플렉션. 앞으로 뻗는 거, 까치발 하는 거를 플란타 플렉션. 그래서 솔레우스는 원조인트 머슬, 게스트로네미우스는 투조인트 머슬.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종아리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게스트로네미우스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요? 카프레이즈, 그리고 까치발 들기, 무릎 들기, 발목 뒤꿈치 들기 하잖아요.
하는데 일단 이 근육을 운동시키기 위해서는 양쪽 부위를 다 이완을 시켜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 발목 부분에 있는 요 게스트로네미우스를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뒤로 당겨 이완이 되죠. 그래서 무릎에서는 무릎을 굽히는 게 이완일까? 펴는 게 이완일까? 굽히는 건 수축이고 펴는 건 이완이죠. 무릎을 펴고 족관절 뒤로 당겼을 때 이완이 되죠. 다시 족관절을 폈을 때 수축이 되고, 그죠? 그래서 카프레이즈를 할 때 스탠딩 카프레이즈를 하게 되면은 요 게스트로네미우스가 발달을 합니다. 근데 스탠딩 카프레이즈 말고 시티드 카프레이즈가 있죠. 앉으면 이렇게 되죠. 자, 앉았다는 거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카프레이즈를 한다는 거야.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발목 관절을 배치근을 시키면은 게스트로네미우스가 이완이 될까? 아니요. 안 되죠. 예. 양쪽 다 이완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쪽은 수직, 이쪽은 이완이기 때문에 이완이 안 돼. 그럼 어떤 게 이완이 될까요? 원 조인트 머슬인 시티드 카프레이즈 할 때는 원 조인트 머슬인 솔레우스가 이완이 되는 거예요. 펴서 하게 되면은 투 조인트 머슬인 게스트로네미우스가 이완이 되는 거고.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바깥쪽에 있는 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 시티드 카프레이즈 하면 안 됩니다. 스탠딩으로 해야 돼. 아시겠죠? 시티드는 게스트로네미우스가 아니고 그 안쪽에 있는 솔레우스예요. 자, 둔근. 자, 둔근은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이 있어요. 자, 대둔근은 청골 쪽에서도 기시하고 여기 장골 쪽에도 기시해가지고 옆으로 쭉 내려와서 대퇴골 여기 정지하고 있어요. 대퇴골 여기 상단부 길게 걸쳐서 정지하고 있고. 자, 중둔근은 장골에 기시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대퇴골에 이제 대전자 위쪽 여기 정지하고 있어요. 자, 소둔근은 마찬가지 장골인데 장골 아래쪽에 기시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중둔근하고 소둔근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고. 자, 자, 대둔근이 하는 역할은 고관절의 외회전, 외전, 외회전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고관절의 굴곡인 상태에서 고관절의 신전을 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 해당 근육을 운동시키는 거는 그 가동 범위가 가장 큰 쪽으로 운동하는 게 그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 햄스트링이 어떤 기능을 하죠? 수관절의 굴곡 그리고 수관절의 대퇴 이두근은 외회전, 그죠? 그러면 외회전 운동하게 되면 대퇴 이두근 발달할까? 회전 운동 아니죠. 가동 범위가 긴 쪽 굴곡 신전을 해야 이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둔근도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동 범위가 큰 운동이 뭡니까? 굴곡 신전이죠. 예. 굴곡 신전을 할 때 이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예. 뭐 외회전 한다고 발달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 대둔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응? 데드리프트. 어떤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도 여러 가지가 있지. 컨벤셔널, 루마니안, 스티프. 루마니안? 어제 뭐 배웠어? 어? 일단 둔근을 가장 많이 이완시키는 그 데드리프트 어떤 데드리프트예요? 컨벤셔널이잖아요. 예. 자, 루마니아는 이 고관절이 90도밖에 굴곡이 안 돼. 근데 컨벤셔널은 더 많이 앉기 때문에 고관절의 각도가 더 많이 구부러지죠. 예. 컨벤셔널을 해야 이 둔근이 이완될 거 아니에요. 이완된 근육이 쓰이면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스티프력의 데드리프트는 어때요? 무릎을 펴서 하면은 더 많이 안 내려오죠. 90도도 안 내려와.
이때는 햄스트링은 이완이 돼. 이 대둔근 이완이 될까? 이완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스티브 조의 데드리프트는 물론 등근도 조금 쓰긴 쓰이겠지만 거의 대부분 햄스트링에 의해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데드리프트 내지는 또 어떤 게 있을까? 고관절 많이 구부리는 그런 운동, 구부렸다 펴는 운동, 그치? 스쿼트, 스쿼트 내지는 뭐 런지 이런 운동을 많이 하면은 대등근이 발달하고 힙업, 엉덩이가 빵빵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 시도를 많이 하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하고 런지 많이 시켜요. 스쿼트 런지가 가장 좋습니다. 힙 운동에. 무슨 얍실하게 무슨 뭐 다리 들기 뭐 킥백 이런 게 해봐야 필요 없어. 중량 운동 그리고 가동 범위가 큰 운동을 해야 돼. 킥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올리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완시킨 상태에서 수축에 들어갈 때 텐션이 늦게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허당이에요. 여기까지는. 끝에서만 좀 힘이 들어가고 수축이 되고, 그죠? 이게 백날 해봐야 물론 효과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지만 그닥 거 없어요. 예. 한 번 하더라도 중량 운동을 해야 그 부위가 발달하는 거지. 자, 그런 이유에서 스쿼트하고 런지가 가장 좋습니다. 힙 운동은. 우리 이제 지금부터 다리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볼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우리 다리 운동 중에 하체 운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고 중요한 운동이죠. 스쿼트.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발을 어깨 위에 짊어서요. 짊었을 때는 견갑골을 뒤로 딱 모은 상태에서 가슴 님 상태에서 그러면은 승모근이 뒤로 딱 올라오거든요. 승모근 위에 딱 붙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발을 잡고 자 앉는데 최소한 허벅지가 대퇴부가 지면하고 수평이 될 때까지 좀 깊이 앉아주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그게 정석인데 앉을 때 이 허리가 말리면 안 돼요. 딱 말리면 안 되는데 허리가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둔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말리면서까지 깊이 앉을 필요는 없어. 그러면은 요추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 관절이 가동되는 범위, 허용되는 범위까지만 앉았다가 일어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일단 허벅지 최대한 많이 앉는 게 좋은데 앉지 못하는 사람들은 등근에 문제가 있어서 등근을 스트레칭 시켜주고 운동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의할 사항이 앉을 때 무릎이 발끝보단 나가면 안 된다 그러죠. 예, 근데 조금 나가야 돼요. 전혀 안 나가면은 스쿼트 자세가 안 나옵니다. 예, 상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역도 선수들이 스쿼트 잘하거든요. 예, 보면은 무릎이 발끝보다는 좀 많이 나갑니다. 왜냐면은 상체를 세워서 그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해서 무릎이 좀 나가야 돼요. 근데 많은 트레이너들 지도할 때 무릎 못 나가게 무릎을 딱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상체가 너무 밑으로 기울어져요. 숙여져요. 힙이 또 빠져버리니까 빠진 상태에서 상체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돼?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힙이 뒤로 빠진 상태에서 안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체를 이렇게 숙일 필요가 없어. 숙여야 돼요. 예. 숙일 수밖에 없어요.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스쿼트는 힘들어. 허리가 너무 부담이 많이 가가지고 상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이 발끝보다 조금 약간 나가주는 게 좋아요. 사람마다 좀 이제 대퇴골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은 그 각도가 다른데 되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스쿼트의 자세는
정확한 정석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하지장의 길이,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스쿼트의 자세에 정석은 없습니다. 정석은 없는데 오류는 있어요. 오류. 네. 자, 그리고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발끝을 바깥쪽으로 살짝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서는데, 스쿼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스쿼트만이 아니고 모든 운동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 중심? 네, 중심, 균형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근데 스쿼트 할 때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양쪽 근육에, 특히 둔근이라든지 뭐 햄스트링 이런 부분에서 양쪽의 유연성이 다를 경우에 몸이 이렇게 앉을 때 돌아갑니다. 내지는 이제 일어설 때 몸이 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발의 힘의 균형이 다른 사람들이 일어설 때 몸이 틀어지는 거고, 앉을 때 틀어지는 사람들은 양쪽 근육의 유연성이 다르기 때문에 앉을 때 틀어지는 거고, 올라올 때 틀어지는 사람들은 양쪽 다리의 힘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자세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앉을 때 양쪽 무릎 각도가 똑같아야 되고, 자, 무릎이 틀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힙이 돌아가 버리죠. 예. 그래서 이 각도가 똑같아야 되고, 예. 그래서 무릎을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한 각도로만 운동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운동을 할 때 양쪽 무릎 각도가 같은지, 그리고 내 몸의 중심이 가운데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운동해야 되고, 회원들 지도할 때도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서,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그 회원한테 인지를 시켜주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인지를 시켜주면 그 회원은 교정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가벼운 중량을 주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 맨몸 스쿼트 하게 되면은 컨트롤 되는데, 무게를 얹어줬어. 그러면 또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균형이 안 맞는 사람들은 절대 무게를 주면 안 되고 가벼운 중량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본인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거든요. 노력하면서 계속 운동하다 보면은 그 양쪽의 그 힘의 균형이 틀어졌던 힘의 균형이 점점 맞춰지면서 자세가 좋아집니다. 내가 운동을 시켜본 결과 그런 스쿼트 할 때 틀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표적으로 다리를 한쪽으로 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한쪽 둥근만, 이완이 많이 돼요. 한쪽 둥근은 좀 이쪽에 비해서 짧아지겠죠. 그런 사람들은 앉을 때 많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앉았다가 일어설 때 상체가 좀 아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치가 안 되고 허리가 굽어지면은 굉장히 요추에 부담이 많이 와요. 자, 여기 보면 스쿼트를 한 사람의 뒤태 엉덩이고, 스쿼트를 안 하는 사람 뒤태예요. 어떤 게 예뻐요? 오른쪽이죠. 예. 물론 스쿼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쿼트를 많이 하게 되면은 힙, 둔근이 굉장히 커집니다. 발달합니다. 이 스쿼트라는 운동은 주로 어디 운동일까요? 주둔근이. 둔근. 여기는 안 돼? 주로 어디를 위해서 스쿼트를 하죠, 여러분들? 사두근을 위해서 합니까? 둔근을 위해서 합니까? 사두근을 위해서 하죠. 사두근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사두근보다도 둔근에서 힘을 더 많이 씁니다. 스쿼트라는 게. 이렇게 보면 알아요. 스쿼트하고 레그 프레스를 비교했을 때 사두근을 많이 쓰는 운동이 뭐일 것 같아요? 레그 프레스가 사두근을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보면 알아. 스쿼트를 한 다음에 최대 반복까지 갔어요. 최대 반복이 안 돼. 그 다음에 바로 쉬지 않고 레그 익스텐션에서 하게 되면은 20회를 할 수 있어. 근데
근데 레그 프레스에서 최대 반복까지 갔어. 그래서 반복이 안 돼. 내려놓고 바로 익스텐션해서 이거 잡아. 10개밖에 안 돼요. 그만큼 대퇴 사두근의 힘을 더 많이 쓰는 거는 스쿼트보다도 레그 프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스쿼트는 물론 사두근도 쓰이겠지만 오히려 힘을 더 많이 쓴다고 봐야 돼요. 등근을. 그래서 스쿼트에서 최대 반복까지 갔을 때 더 이상 반복이 안 되고 힘이 다 떨어진 그 이유는, 반복이 안 되는 이유는 사두근보다도 오히려 다른 근육, 등근이라든지 다른 근육이 지쳐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스쿼트 할 때 유의사항인데요. 간혹 앉았다가 엉덩이 먼저 들면서 그 다음 상체 드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말이냐, 앉았다가 이 상체 각도를 유지하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각도를 유지 안 하고 힘 먼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데드리프트 할 때처럼, 데드리프트도 앉았다가 상체 각도 유지하면서 올라왔죠. 마찬가지 스쿼트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